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한 종류인 간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보안 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살펴보던 도중에 랜덤 넘버 저너레이터에 사용된 사례가 있길래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이라는 모델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의 약자로 네트워크는 모든 신경망에 붙는 단어이고요.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을 가지고 이 간이라는 네트워크가 갖는 성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티브는 생성적인입니다. 간이라는 네트워크는 어떤 것을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요. 어드버서리얼은 간이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모델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나가게 됩니다. 가령 두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어,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지고 평가하는 사람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 맞게 실력이 뛰어나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이 어, 그리고 평가하고 평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실력이 점점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두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성자와 식별자,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식별자 혹은 판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너레이터는 어떤 것을 계속 생성해내는 사람, 아까 말하면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그림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그린 그림이 진짜 그림이야 혹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제너레이터는 생성한 그림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 진짜라고 생각되어지길 원할 것입니다. 아직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의 예제 코드를 보면서 좀 더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TensorFlow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코드이고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DCGAN이라고 딥 컨볼루전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는데 이제 그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의 형태가 뭐 컨볼루전 레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인데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엠리스트 데이터는 요 숫자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전체 코드를 가져오는 것은 설명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맛만 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먼저 엠리스트 데이터를 외부에서 이미지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는 랜덤하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에 노이즈를 넣어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제너레이터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별하는 D 모델은 이미지와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둘 다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죠. 엠리스트 데이터. 실제 이미지를 판별한 결과가 리얼 아웃풋에 저장이 되고요.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는 판별한 결과가 페이크 아웃풋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하면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 그 결과를 맞춰가는 방향으로 훈련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로스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손실 함수라고 하는데요. 제너레이터 로스를 보시면 페이크 아웃풋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페이크 아웃풋이 뭐였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 데이터,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럼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자기 그림을 진짜처럼 여기길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페이크 아웃풋, 요 가짜 그림에 나온 결과가 원즈 라이크라는 페이크 아웃풋의 디멘전을 가진 동일한 디멘전을 가진 그렇지만 그 값이 1로 가득 찬 어떤 자료형 텐서를 와 비교하여서 이것이 로스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지만 논리상으로 보면은 0과 1을 지금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요. 1은 이제 true라는 뜻인데 가짜 데이터를 true처럼 만들기 위해서 로스 함수가 정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discriminate lo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al output과 fake output 둘 다가 사용되는데 real output은 진짜 데이터의 결과, fake output은 가짜 데이터의 결과죠. 진짜 데이터의 결과는 one's like, 진짜 데이터처럼 느껴지게
페이크 아웃풋에 대한 결과는 가짜 데이터처럼 느껴지게. 이것은 이제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로 판별하고 가짜를 가짜로 판별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런 로스를 가지고 진짜는 진짜로, 가짜는 가짜로 판별하도록 훈련이 될 것이고요. 제너레이트 로스는 가짜 결과를 가지고 이 가짜 결과가 진짜처럼 되게 훈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내놓은 값을 가지고 그것을 맞물려 가지고 서로가 적대적인, 그러니까 견제하는 관계를 띠고 훈련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모든 데이터가 한 번 돌게 되면은 그것을 1에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처리가 한 번씩 이루어졌을 때를 1에폭이라고 하는데 1에폭이 지났을 때 그 생성자, 아까 제너레이티브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생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별자는 뭐 냅두고요. 그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보면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게 1에포크만 지났을 때는 뭐 그림 같지도 않은, 여기 뭐 하얀 점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숫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게 30에폭스가 지났을 때인데 그 정도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엠리스트 데이터 숫자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숫자 데이터지 하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보기에 어느 정도 괜찮은 속을 만한 데이터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을 좀 잡아 보셨으면 이게 어떻게 보안 쪽, 특히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RNG에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RNG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약자고요. 무작위의 수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RNG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더 많지만, 더 분류를 세세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봤고요. TRNG와 PRNG입니다. TRNG의 T는 true고 PRNG의 P는 수도입니다. True Random Number Generator는 소스 자체가 정말 무작위성을 띠고 있는 소스로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소스입니다. 보통 하드웨어의 뭐 입력이나 또는 자연으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장치적인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TR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스가 정말 무작위라고 그래서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치면은 PRNG 같은 경우는 사실 결정론적입니다.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시드 S와 그 내부 상태에 따라서 그 나올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와 내부 상태를 모르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정말 TRNG처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자격,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이거 신경망을 이용해서 구현되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PRNG를 구현하는 것을 볼 것이고요. 시드와 이제 내부 상태를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데 그 숫자가 외부에서 보기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보기에는 진짜 랜덤해 보이는데 진짜 난수 같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PRNG 자체가 디자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RNG는 시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요 더블B가 여기서 정의를 하는 것은 16비트로 만들 수 있는 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가 들어가면은 시드가 이제 16비트 안에 만들 수 있는 어떤 16비트 범위의 어떤 한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많은 난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드를 가지고 쭉 숫자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내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를 가지고 만약에 내부 상태가 없이 시드 1을 가지고 넣고 출력이 된다면
당연히 동일한 인풋인, 동일한 입력인 시드 1을 가지고 또 출력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 이제 결정론적이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 상태를 갖고 있고, 내부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자면, 시드도 있고 내부 상태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어떤 숫자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는 그 모든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s와 시드가 뭐 10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은 맨 처음에 상태는 0이라고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과 0을 가지고 어떤 수를 하나 발생시키고요. 근데 다음에도 10과 0을 가지고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10과 뭐 1 증가한 1을 가지고 이제 숫자를 발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결과가 다르게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간이라는 거가 뭐 자기가 이제 내부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것을 조금 다른 형태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냥 입력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모델이 시드랑 요 내부 상태를 의미하는 OT, T 차원의 이제 오프셋을 함께 해서 넣게 되고요. 이 OT가 이제 그 상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T의 차원에 따라서 T가 결정이 되고요. 이게 왜냐면 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T가 뭐 1차원이면 보통 이제 WB의 2제곱이 되겠죠. 그 두 개의 16비트로 표현될 수 있는 수가 들어와서 n개의 난수 열을 생성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은 이제 수도 PRNG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이라는 게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 두 모델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흥미로웠는데요. 먼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진짜 난수가 되겠습니다. 진짜 난수를 가지고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훈련을 하게 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내가 어떤 걸 진짜로 하고 어떤 걸 가짜로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값과 이게 페이크고 이게 리얼이고, 아까 전에 그 엠리스트 예제 코드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페이크고 리얼이고, 이것을 나온 결과가 페이크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그런 거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없죠. 그것을 그냥 프레딕터라는 모델을 사용하여서 간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웠는데, 그러면 외부 데이터가 없고 어떤 예측을 통해서 제너레이터의 입력을 예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터 모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은 S와 1차원의 오프셋을 가지고 두 개의 입력을 가지고 8개의 출력을 내보내겠습니다. 8개의 난수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갖고 fully connected feed forward 네트워크인데요. fully connected는 모든 이제 노드에 연결된 상태를 얘기하고, feed forward는 이제 앞쪽으로만, RN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과가 다시 뒤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feed forward는 앞쪽으로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키 렐루는 이거는 활성화 함수의 한 종류인데요. 여기 보시면 활성화 함수가 세 가지 있는데, 앞에 게 이제 예전에 많이 쓰이던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고요. 얘가 이제 이게 렐루, 그리고 이게 리키렐루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값이 과거에 많이 쓰는데 안 쓰는 이유가 이 값이 0에서 1 사이여가지고 계속해서 곱해지면은 이제 그 0에 가깝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결국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망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0보다 작은 0과 1 사이의 값이
곱해지다 보니까 값이 죽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안 쓰고 렐루라는 걸 쓰는데, 렐루도 문제가, 렐루는 이제 어떤 거냐면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그냥 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0이 적용되다 보니까 한번 노드에다가 0이 입력이 되고 나면은 그 값이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0이 곱해지니까 그 값이 아예 죽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 경사를 보시면 그래도 그것을 이제 적용하겠다, 반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경사는 요 양수에 비해서 적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이 이제 리퀴렐로입니다. 이런 활성화 함수가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계속 실험을 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ully Connected Feedforward 레이어와 리퀴렐로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부분이 이제 모드인데, 네, 여기서도 보시면 모드가 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참조된 곳을 찾아가 보니까 그 값이 없던데, 뭐 탄젠트 h가 또는 시그모이드라는 이제 이 두 활성화 함수가 가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커스터마이징된 액티베이션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구성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스웨 같은 경우는 Absolute Difference 로스로 스탠다드한 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케라스에서 뭐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스 함수입니다. 절대값의 차이로 그 실제값과 뭐 나온 값이 절대값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것을 로스로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로스가 설정이 된다는 소리겠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한 옵티마이저입니다. 디자인 D or P라고 했는데, 제가 P를 넣은 이유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뿐만 아니라 이제 프레딕터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D 같은 경우에는 8개, 아까 전에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8개의 난수를 넣으면 그게 0이냐 1이냐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뭐냐면 0이면 가짜다, 1이면 진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P라고 하는 프레딕터라는 모델은 7개의 값을 넣었을 때 나머지 하나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8개를 출력했잖아요. 8개의 난수를 출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8개를 스플릿하여 8개를 7개 하나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쪼갠 앞부분이 이제 7개라고 봤을 때 그 7개를 넣어서 하나의 난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실제 값은 당연히 이제 나머지 하나겠죠. 근데 이걸 프레딕터가 한번 그냥 예상을 해서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나 보는 거죠. 네트워크 구성은 이런데요. 컨볼루션 1D, 그러니까 1차원의 컨볼루션 레이어, 이것을 이제 그림처럼 보는 것이죠. 왜 그림처럼 보냐면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뭐라 하지, 마스크를 이용해서 숫자를 열을 전부 다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4번 사용하고, 리퀴렐로를 사용하고, 맥스프를 통해서 이제 차원을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fully connected feedforward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때 이제 값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는 왜 하나의 결과냐면 0 또는 1 이렇게 그러니까 난수다 혹은 난수다가 아니라 진짜다 혹은 가짜다를 내놓거나, 아니면 그냥 그 숫자를 내놓게 됩니다. 프레딕터 모델에서. 로스 함수와 옵티마이저 함수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실험 절차를 보면은 먼저 제너레이터를 이제 사용해서 데이터를 뽑는데, 훈련되지 않은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1이라고 하고, 훈련을 마친 뒤에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리스트의 테스트 스위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테스트 스위트는 랜덤 비트 제너레이션을 평가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188개의 테스트를 가지고 있고 각 테스트당 10번을 반복하고 한 반복당 100만 개의 비트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랜덤 비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188개의 테스트, 1800개의 내부 테스트, 그 중에서 이제 실패한 거,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before가 after가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before를 보시면은 훈련하기 전이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좀 다른 것과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before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망했다가 노이즈 값을 넣고 그것을 이제 결과로 나오게 해라 이건데요. 당연히 이제 내부가 뭐, 변화가 없을 텐데 당연히 이제 난수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많이 통과 못했던 거에 비해서 61개로 이제 명확한 차이를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결과가 3.9%로 100번 중에 이제 4번이 난수성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레딕터 모델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프레딕터 모델의 경우에는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2.5% 많이 실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논문에서 베스트 패스 레이트가 98%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상당히 근접한 결과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도의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의 경우에는 논 크립토그래픽 PRNG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항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항목 중에 어떤 부분을 통과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개선할 여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